나의 몸 상태를 잘 알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치의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라는 말이 통했는지 홍대 놀이터 근처에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수상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커피숍인데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간 그곳엔 오후의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고양이와 또 커피향이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환자 진료 시간이 최소한 30분은 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의사분들을 발견하고는 얼른 이분들을 국민TV 청취자를 위한 소소한 주치의로 모셔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건강과 일상에 대해 얘기를 나눠주실 제너럴 닥터 생활협동조합의 의사 정재당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또 이렇게 라디오 중간중간에 수요일은 우리 정재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정재당님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이름이 정재당은 아니고요. 네.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정재당은 왜 정재당이 된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병원 이름이 제너럴 닥터이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불러주셨어요. 네. 정제너럴 닥터. 그래서 정재당인 걸로. 아, 네네. 반갑습니다, 정재당님. 저 말고도 제가 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다들 반가워해 주셔서. 제너럴 닥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제너럴 닥터 생활협동조합은 어떤 곳인지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는 특히 설명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의료생활협동조합입니다. 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제 같이 소비하는 공동체잖아요. 네. 저희는 그 컨텐츠가 의료인 거고요.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 같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병원을 세워서 네. 거기에 의사를 고용하고 그 의사에게 이제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진료를 맡겨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저희가 보통 의료생협이 한국에 꽤 있긴 있어요. 네. 뭐 20개 미만이기는 하지만 지역 곳곳에 있고 원래 초창기에는 지역 기반으로 서울 말고 지방을 기반으로 많이 생겼다가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도 종종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좀 독특하게 의료 소외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도시민 홍대 한가운데 네, 생협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생협에서는 보통의 진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 저희 생협에서는 의사와 의료 이용자들의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진료실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의사와 의료 이용자가 만나는 공간을 일상까지 확대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까지 확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들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카페에서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정신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네. 같이 사람들과 함께 맘 튼튼 세미나 같은 거를 매주 하시기도 하고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건강 강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제가 이제 가게 옥상에다가 네. 텃밭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갖고 오고 노가다 지난주에 저희 배추 심으려고 다들 아실 텐데 배추 심는 철이에요 지금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옥상에 지난주에 퇴비를 막 갈아엎느라고 다들 노가다를 좀 했는데 그렇게 좀 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탔어요. 지난주 옥상에 이후로 지금 제닥에 약간 그 메주 띄우는 냄새가 전반적으로 꼬리꼬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로서, 환자로서 또 만나는 네.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협동조합으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텃밭에서, 비료도 네. 뿌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 친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말로만 캐치프레이즈로 뭐 제너럴 닥터는 여러분의 의사 친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네. 그냥 같이 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와, 좋다. 좋다. 오늘은 또 첫 번째 시간인데 네. 정재당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기 벌써 사진이 올라왔어요. 오. 보셨어요? 네. 제너럴 닥터 정혜진 원장. 카페 플러스? 장혜진이라고 오타 났어요. 아, 동네 의원. 네. 그러게요. 아래는 또 오타가 났네요. 우리 정재당님이십니다. 어쨌든, 우리 정재당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정재당님과 네. 진정한 주치, 소소한 주치, 시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니까 약간 두렵네요. 그러세요? 재단 옥상 연구회라고 또 사진 올라왔어요. 빠르다. 되게 신기한데요? 근데 저는 텃밭이라고 생각했을 때 옥상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좀 작을 줄 알았는데 꽤 넓은데요? 공간이 이제 저희가 아래층이 뭐 30평? 그 옥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30평가량 되는 것 같아요, 옥상이. 저희도 이 위에 옥상이 있거든요. 좋네요. 탐나는데요? 근데 이 정도 넓이어서 꽤 네. 넓어서 저희한테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좀 텃밭이 어렵지 않나요? 텃밭이 옥상이다 보니까 건물의 하중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받는 하중이 너무 많아지면 특히 이제 저희 같이 낡은 건물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가벼운 흙을 쓴다던가 뭐 화분의 배치를 그 힘을 받는 기둥 근처로 놓는다던가 그런 네. 배치가 필요한데 여기는 저희보다 훨씬 새 건물인 것 같고 건물도 튼튼한 것 같아서 예, 그냥 본격적으로 흙을 깔고 밭을 만드는 거는 쉽진 않을 텐데 네. 저희처럼 텃밭용 화분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텃밭 한번 길러보고 싶다. 우리 방울토마토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따다 먹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쵸? 솔직히 말하면 방울토마토만이라도는 네. 어렵고요. 그런가요? 방울토마토도 꽤 공이 들어가는. 그렇구나. 네.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방울토마토만이라도라고 했는데 좀 배추에 비하면은 방울토마토는 그럴 줄 알았는데 배추가 더 쉬워요. 그래요? 배추가 더 쉬운 걸로 알겠습니다. 네. 소녀님이 올려주신 사진에 고양이 모습도 있는데 네. 원장님이 키우는 아이인가요? 하고 또 질문이 왔어요. 고양이는 저희 그 제작 공간에 살아요.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작이 돼서 2008년도부터 고양이들이 이제 한 마리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같이 살면 좋겠다, 지내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다가 강아지를 처음에 떠올렸어요. 네. 강아지를 같이 키우면 좋겠다 싶었는데 머릿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네. 가게나 병원에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똥 싸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네네. 고양이 한 번도 같이 지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고양이를 한번 같이 지내볼까 하다가 처음에 이제 바둑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드렸어요. 바둑이라는 네. 이름의.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의료법상 제재가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막 찾아봤는데 네. 그런 건 없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병원에 고양이를 기르신 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혼자 개인 병원 하시던 정신과 선생님이셨는데 네. 지금은 안 기르시지만 그때 여튼 그 바둑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총 6마리의 고양이가 공간 곳곳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저도 정재당님 만나러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앉아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싹 제 다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자기네 집이기 때문에 손님을 개의치 않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공간에. 그렇구나. 또 이렇게 제너럴 닥터를 방문하신다면은 또 네. 고양이도 만날 수 있고 네. 의사쌤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주제로 돌아가 봐서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요. 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았어요. 감기 많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제 철이라고 시즌입니다. 감기 시즌? 시작되었고요. 네. 감기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 2월 정도까지는 성수기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9월부터 2월까지는 감기 성수기인 걸로. 요즘 바쁘시겠어요. 저희 병원에 환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바쁘진 않아요. 근데 홍대에 있어서 또 네. 저희가 주치의라고 표현을 해드려서 네. 그 근처에 계신 분만 병원 이용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그렇진 않고 아무래도 이제 생활협동조합을 잘 아시겠지만 네. 조합원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고요. 네. 다만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생활협동조합이지만 그냥 불쑥 지나가다가 병원이 있는데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분을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라는 의료법상의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이지만 네. 약간은 특이하게 비조합원을 위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불쑥 들어오시면 되긴 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진료 시간이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30분 이상이죠. 모든 환자가 다 30분인 건 아니지만 1시간도 있고 30분도 있고 뭐 짧은 대진 환자분들도 빠른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있어요.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거 이제 들어와서 다른 병원 같으면 앞에 대기 환자분이 2분이세요라고 하면 네. 뭐 10분도 안 걸리겠지만 맞아. 저희는 앞에 대기가 2분이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한 1시간 기다려야 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중간에 이제 타임이 이제 딱 있을 때 들어오시면 바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감기 네. 환자분 짧게 봐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빅토님께서 진료 과목은 어떤 거세요? 하고 질문이 왔어요. 진료 과목은 제가 아까 처음에 올려주신 댓글에 자기소개에 보면은 비뇨기과를 하다가 때려치우고 다시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공 과목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일반의라고 하거든요. 네. 제너럴 피지션 혹은 제너럴 닥터. 네. 근데 제너럴 닥터는 저희 같은 의사를 부르는 일반 명사예요. 그거를 한국 사람 보통 이 병원 동네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자기가 전문의가 아니라는 걸 많이 속이거든요. 네. 혹은 드러내지 못하죠. 어디 무슨 과 전문의, 뭐 피부과, 정형외과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네. 일반인 선생님들은 자기가 일반이라는 걸 잘 드러내진 않아요. 진료 과목 뭐뭐뭐라고 표시라도 하는데 네. 저희는 그냥 일반 제너럴 닥터임을 대문짝만하게 표시하면서 진료 과목 없음. 다시 특이한데요? 말해서 진료 과목에 제한이 없음. 제한이 뜻입니다. 없음. 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가정의학과, 내과라고 생각하셔서 편하게 오시면 되고 뭐 머리 아플 때 어디 가야 돼요, 배 아플 때 어디 가야 돼요, 눈 아플 때 어디 가야 돼요 할 거 없이 그냥 저희를 처음 찾아오시면 네. 저희가 알아서 설명하고 처방하고 필요하면 다른 전문의 선생님한테 어레인지 해드려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 네. 정신과 상담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 들으시면서 탱탱인디고님은 홍대면 저희 집에서 가깝네요. 가봐야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사무실과 멀지 않다 보니까는 네. 자주자주 방문하려고 네.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은. 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소녀님께서 사랑비에 네. 나왔던 거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사랑비를 찍으신 그 스튜디오가 저희 근처예요. 가게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비에서 제너럴 닥터를 그대로 쓰셨어요. 저희가 저희 예전에 같이 계시던 김승범 선생님이 발명하신 곰돌이 인형 청진기 같은 것도 그대로 가져다 쓰시고 네. 물론 이제 인물은 많이 다르지만 생김새는 많이 달랐지만 굉장히 저희도 사랑비에 나왔던 것처럼 훈훈한 건 맞습니다. 훈훈한 거 궁금하시다면 방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기 얘기에다가 또 이렇게 살짝 새버렸네요. 네. 감기 하면은 감기약들 많이 드시는데 네. 감기엔 약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거든요. 이거 네. 정말이에요? 감기에 약이 없다고 하는데 감기약을 팔잖아요. 그쵸. 감기 치료제는 없어요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는 게 맞고 네. 저희가 먹는 감기약은 감기의 증상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약이라서 그 약을 먹든 안 먹든 감기는 똑같이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네. 자기의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몸살도 좀 일으켜야 되고 네, 콧물도 내야 되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끝나면 이제 알아서 빠져나가는 우리 몸과 싸우다가 빠져나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약이 해주는 역할은 그 경과를 단축시키거나 도와주는 역할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다만 그동안 몸이 지치지 않도록 증상을 좀 덜어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감기약이라는 건 약국에서 사 먹는 일반 종합감기약, 네. 병원에서 받는 뭐 감기약 이런 것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증상을 덜어주기 위한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기 걸렸을 때 뭐 병원에 간다거나 약국에서 약을 굳이 사 먹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쵸.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네, 감기가 걸리면 하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이제 출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네. 제일 좋은 건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따뜻한 죽 끓여서 먹으면서 쉬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나온 가정의학
과에서 나온 환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책들이 있어요. 파는 책이겠죠? 나눠주진 않겠죠. 그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감기에는 치료가 없으니까 1번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라라고 했을 때 거기 처방에 대문짝만하게 치킨 스프를 끓여 먹어라 그런 얘기가 건강 음식을 나오고. 먹어라 막 이런 의미인가 봐요. 따뜻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라.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감기는 알아서 낫는 거니까 증상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힘들면 증상 덜어주는 약을 드세요라고 거기도 써 있거든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는 아예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열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감기가 아니라 실제로 뭐 세균성 다른 감염성 질환일 수도 있어요. 감기는 바이러스지만 감기 말고 그 세균성 편도염이라든지 그렇게 좀 고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래 가거나 기간이 길어질 때는 기침 가래가 막 한 2주 이상 가게 되면 그거는 단순 감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아니면 다른 질환이 겹쳐 있거나 혹은 감기 후유증으로 기관지가 너무 예민해져서 기침만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성인들은 엔간해선 그냥 나아요. 싸울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갖고 있군요. 싸울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쉬어주고 자주고. 쉬는 게 제일 좋구나. 근데 다들 회사에서 너무 잔인하게 이제 못 쉬게 하니까. 그게 가장 사람들을 감기에서 이렇게 질질질 끌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을 마시라는 얘기도 있는데 물은 어때요? 물은 뭐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면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감기 걸렸을 때 물을 마시면 좋다라는 게 보습을 해주니까 여기가 이제 건강해져서 뭔가 좋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을 마시면 효과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효과는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마시면 보습이 되고 그 안에가 습해지니까 점막들이 좀 건강을 찾아서 감기와 싸울 수 있는 기운을 찾는다? 뭐 이 정도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감기 걸렸을 때 배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침할 때 뭐 이제 가래, 콧물, 뭐 이런 거 다 액체잖아요. 그런 감염성 분비물이라고 하는데, 물을 많이 마셔서 감염성 분비물이 많이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도록. 콧물도 막 그냥 많이 나갈 수 있게 도와줘서 뭐 전반적으로 몸에 있는 염증 상태에 있는 것들을 빨리 배출해 내자라는 목표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거면 그냥 많이 마시는 게 좋겠네요. 하루에 뭐 굳이 기준을 들자면 한 1.5리터에서 3리터 사이로 내키는 대로 계속 드시면 되세요. 와, 많긴 많다. 그렇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쉬는 게 좋겠다. 쉬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한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온갖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어차피 여러 가지 생명체들과 공존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위생을 좀 바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손도 잘 씻고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냥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손 비누로 씻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바깥에 나왔다 들어갈 때 그렇게 좀 잘 씻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이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방법을 들자면 약국에 가시면 생리식염수를 팔아요. 그 정도 농도의 생리식염수가 제일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 정도 농도의 소금물도 괜찮은데 가글이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직접 코 속을 씻는 거예요. 코로 마시라는 말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소금물로 코 이렇게 들이마셔서 입으로 뱉는 거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예방과 코 속 관리 방법이긴 해요. 틈틈이 하면 좋은 거네요. 그쵸. 샤워할 때마다 오늘 또 이게 시도하신 분 계실 것 같다. 이게 그냥 시도는 좀 살짝 어려워서 팁을 알려드리면 알려주세요. 그 약국에 가시면 작은 그 일회용 주사기 팔아요. 일회용 주사기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한 목적의 키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일회용 주사기가 나오면 바늘 없이 그걸로 식염수나 소금물을 뽑아서 이렇게 몸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에 힘을 쭉 뺀 다음에 한쪽 코로 식염수를 쓱 밀어 넣어요. 고개를 이제 오른쪽 콧구멍으로 식염수를 밀어 넣어서 고개를 왼쪽으로 갸우뚱하면 왼쪽 코로 이렇게 식염수가 훅 빠져나오거든요. 그 안에 비강이 세척이 되면서 반대로도 한번 해주고 고개를 살짝 들고 하면 목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과정을 특히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이라든지 네. 환절기마다 나는 감기에 걸려요라고 하는 분들은 네. 100% 이거 해주시면 제가 봐서 절반 이상은 예방 가능합니다. 와,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사러 간다, 이제 또. 근데 일회용 주사기를 사면은 네. 이렇게 주사기 제일 끝부분이 있을 텐데 네. 어디까지 코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밀착해서. 밀착해서 네. 차에 탁 붙여가지고. 밀착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좀 겁나서 힘을 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힘주면 그 압력 때문에 안 들어가고요. 힘을 빼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늘 하시면 편안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넣었다가 들이마시면 큰일 납니다. 마시는 건 안 되고 입으로 뱉어내셔야 된다는 점. 그다지 맛은 없는데. 마시면 지금 끔찍하다 이거. 그쵸? 근데 먹어도 괜찮아요. 댓글을 지금 살펴볼게요. 네. 인간백정님께서는 글라스 잔에 소주 가득 부어가지고 고춧가루 구워 먹는 처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효과를 잘 모르겠던데 그런 건 안 좋겠죠? 라고. 그럼 알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 이미 답은 네. 인간백정님이 알고 계시는 걸로.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몸이 화끈하고 네. 왠지 이제 얼굴도 이렇게 불긋불긋해지고 술도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데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살이나 열감 있을 때 몸이 좀 어느 정도 따뜻해진다?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좋진 않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말만 들어도 위에 미안해지는 처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큰 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차라리 이렇게 드실 바에야 그냥 맹물 드시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소주에 고춧가루 타 드셨던 분들 계시다면은 네. 위에 미안해 하시고요. 사과 한번 하시고 앞으로는 물 대신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위에 사과하세요. 벌써 나왔어요. 비염 심한데 오늘 해봐야겠다고. 네,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게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야옹호랑이님이신데요. 네. 제너럴 닥터 가고 싶대요. 정신과적 상담까지 가능한가요? 상담 정신과 가능합니다. 정신과 가능한데 저희 정신과는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것마저 다 오픈하면 조합원들이 얻는 뭐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은 조합원들에게만 열려 있고 물론 이제 일반의 선생님이 저하고 남자 선생님 한 분 더 계세요. 잘생기고 훈훈한. 근데 둘 다 그냥 일반 상담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위장 장애가 있어도 뭐 다 그 뒷사정을 알아보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쵸. 회사에 누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연인과의 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 이런 데서 위장 장애가 오고 두통도 마찬가지고 불면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시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담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게 정신과 전문 선생님의 상담은 당연히 있지만 일반 과에서도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러면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은 포털에서 제너럴 닥터라고 치면 될까요? 네, 제너럴 닥터 검색하시면 녹색 그 검색하는 데서 네. 제너럴 닥터 생활협동조합이 바로 나오고요. 네. 제너럴닥터.org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이런저런 가입과 진료에 대한 그리고 진료 외적인 것에 대한 안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와, 오늘 또 방송 들으시고 제너럴 닥터 이제 검색하신다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가온가람님은 과로하면 급성 편도염이 자주 온대요. 근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목부터 아프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네. 급성 편도염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급성 편도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가은가람님이 목이 아프면서 고열이 동반되는 아까 어떤 분이 테이블 올려주셨는데 100도씨 이상의 고열 100도 여기서는 이게 아마 외국 거 따서 화씨예요. 화씨. 습씨가 아니고. 네네. 네. 그 고열이 나는데 몸이 막 너무너무 떨리고 춥고 떨리고 막 네. 39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 나는 인후통을 동반했다라고 하면 급성 편도염일 수 있는데 과로만 하면 목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인후염이에요. 일반 인후염이고 편도선이 그렇게 자주 붓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편도를 떼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급성 편도염이 1년에 수차례씩 반복적으로 걸리신다면 실제로 수술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치료 방법이에요. 편도 없어도 살거든요, 저희. 마치 이거는 우리 몸에 몇 개 없어도 되는 게 있는 건데 편도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문제만 생기는 기관이라면 떼시는 게 좋고요. 네. 대부분 과로하고 피곤하면 목이 아파요라고 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환경에 의한 혹은 내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 의한 인후염입니다. 그래서 인후염은
독감은 그 목이 건조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생기기도 하고요. 네. 바이러스성 인후염도 있고 세균성 인후염도 있지만 네. 가장 흔한 건 그 물 많이 드시고 필요할 때는 잘 때 가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일부러라도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조금은 예방할 수 있어요. 너 좀 쉬어줘야 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가 그렇죠. 봐요. 몸은 되게 솔직하기 때문에 증상을 다 이렇게 보내요. 그 증상에 너무 둔감하시면 크게 이제 나중에 사고가 나는데 네.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증상을 내보낼 때 그거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가은가람님이 고열이랑 근육통이 동반된다고 하시네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단 지금 현재 편도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되고 그 편도염이 실제로 자주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편도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까운 데를 방문하셔서 이 편도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담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조심하셔야겠다, 그쵸? 병원 꼭 가보셔야겠습니다. 네. 감기 얘기에서 또 살짝 넘어가서요. 네. 지금 독감 예방주사 또 이렇게 맞는 철이지 않나요? 이제 곧 다가옵니다. 보통 추석이 지나면 시작이 되는 건데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9월에서 11월 네.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그 해에 찾아올 독감을 유행하는 일시적인 접종이에요. 네,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매년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질병관리본부가 있어요. 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는 예입니다라고 세 가지를 딱 찝어주면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백신을 전 세계 이제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백신을 각 나라에 겨울철 직전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을에 보통 다들 맞게 되고 겨울을 예방하는 그런 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백신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독감 백신 국산이랑 외제 있어서 외제가 더 비싸고 좋은 거, 국산이 더 싸고 좀 왠지 안 좋은 거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고 뭐 5,000원, 10,000원 차이면 그냥 본인의 그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예방률이 85%다 90%다 사실 그 정도 차이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병원에 가까운 데 가서 싼 데 가서 맞으시면 제일 좋아요.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뭐 매년 꼭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독감이라는 게 왜 예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희 같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 특히 뭐 그런 분들은 독감에 걸려도 나아요. 이겨낼 수 있군요. 또 감기랑 싸워서. 비슷하거든요. 네. 다만 얘가 독감이 저보다 조금 건강이 취약한 분들,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이런 네. 아이에게 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내가 매개체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는 건데. 나는 주변에 뭐 어르신도 없고 혼자 살아요. 그리고 내가 생활의 반경에 그렇게 취약한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네. 굳이 안 맞으셔도 돼요. 독감에 걸려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독감 걸리기 귀찮아요. 그럼 맞으세요. 독감 걸리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맞으시고 뭐 주변에 나는 뭐 혼자 산다. 아이들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지 않는다. 이러면은 굳이 맞으실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렇죠. 독감 예방접종 꼭 맞아야 되는 사람들은 굳이 이제 막 이렇게 정리해주기도 하는데 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라든지 뭐 아이들, 임산부. 네. 임산부는 맞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맞아도 괜찮아요? 맞아야 돼요. 임산부는 필수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렇구나. 네. 맞으셔야겠어요. 임산부분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뭐 어떤 거는 맞아야 되고 어떤 건 맞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 중에서는 임산부분들이 그 생백신이라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한번 맞는 그 풍진 예방접종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임신 중에 절대 맞으면 안 되고 걸리기 때문에 생백신을 맞으면 그 병에 걸리거든요. 네. 그것만 피하시고 나머지 사백신들 중에서 임신했을 때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으니까 조금 맞지 말아볼래? 정도가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이고 그 외에 뭐 B형 간염이라든지 A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독감 백신 이런 건 다 맞으셔도 되세요. 그렇구나. 네. 뭐 임신했다고 모든 약물이나 뭐 주사 같은 거 안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맞아도 되고 안 되는 것들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뉴스는 내비다님께서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독감 네. 주사 아기랑 부모 모두 맞아야 되나요?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서만 많이 있다고 하면 네. 부모님만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이가 바깥에 활동을 좀 하는 상황이라면 다 맞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정재당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 이럴 때 우리 정재당님 주치의로 활용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랑비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훈훈한 의사는. 말끝을 흐리시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네. 표로 부장님은 5살 아이 부모인데요. 아이가 감기 걸리면 가래가 많이 생긴대요. 네. 처치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감기약을 보통은 잘 안 먹이는 게 좋기는 한데, 가래가 실제로 가래일 수도 있고, 네. 콧물일 수도 있어요. 콧물이 이렇게 넘어가서?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래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이 콧물입니다. 그래서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네네. 그게 이제 가래 형태로 다시 앞으로 나오는 그런 건데, 일단은 콧물이 많다면, 다 배출을 해주거나,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콧물은. 네. 별로 이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아요. 네. 그거를,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 약을 조금 먹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좀 익숙해질 수만 있다면, 감기를 예방하는, 아까 말씀드린 소금물이나 식염수 비강세척을 감기 걸렸을 때 해도 되거든요. 네. 아이도 괜찮군요. 아이가 힘들어하지만 않는다면? 네, 아이 때부터 적응을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아기 때부터. 그래서, 네. 아기들은 아예 그 식염수 스프레이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세척이 익숙해진다면 아기 때부터 같이 할 수 있으면, 도시에 사는 분들이 워낙에 비염이나 이런 분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네.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구나. 네. 아이가 울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아이의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엄마가 웃으면서 하면 아이도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괴로워하면. 나 봐라! 이러면서. 네,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독감에 걸렸다, 감기에 걸렸다, 이게 증상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알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경험으로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당신은 독감입니다. 혹은, 당신은 감기인 것 같아요라고 해줄 수는 없어요. 이게 독감인지 감기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네. 검사를, 바이러스 동정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서 결과가 나오고 그 돈 내고 하는 동안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독감인지 아닌지는 증상을 보고 저희가 이거는 감기라고 하기엔 좀 심한데 독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드릴 수는 있고요. 그렇게 독감이다 감기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네. 굳이 쓸 정도의 그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환절기에 감기 증상은 분명 감기 증상인데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픈데 네. 이게 감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환절기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좀 기침 같은 거 재채기 하고 나면 콧물이 나는데 네. 감기는 아닌 것 같고. 감기는 기본적으로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 걸리기 직전에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없고 약간 이렇게 내가 영혼이 떠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들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막 목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네. 콧물이 막 주룩주룩 나고 그러다가 기침가래 나오고 콧물 누래지면서 끝나고 이게 보통의 이제 감기의 경과이거든요. 근데 전신 증상 동반 없이 코하고 목 쪽만 살금살금 증상이 있다가 말고 낮엔도 괜찮고 네. 아침에 또 잠깐 그러고 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녁하고 밤에 그런 건 이 일교차가 큰 계절에 기온의 차이 때문에 네. 기강이나 인후 점막이 민감해져서 네. 생기는 현상이고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 증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냥 비염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교차가 클 때는 증상이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 질문 드리고 싶었던 제 증상이기 때문에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네. 행복시아님께서 지긋지긋한 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 비염이신 분들은 진짜 또 특히 환절기? 이럴 때 더 고생 많지 않으신가요? 올해도 찾아왔는데 이게 온몸으로 느끼시죠? 환절기구나라는 걸 아마 네. 기상청보다 빨리 하실 거예요. 네, 바로 느껴지십니다. 습관적으로 풀지 않고 코를 자꾸 들여 마시게 된대요. 네. 이거 안 좋은가요? 하셨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는데, 이게, 이분이야말로 식염수 비강세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중격 망곡증 수술까지 했는데도 네.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네네. 아마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다른 그 원인의 비염이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여 마시게 되는 것도
꼭 몸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나오는 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코 세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 세척하는 거, 네. 또 저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식염수 비강 세척 검색하시면요. 네. 뭐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하는지. 되게 이거를 재밌게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재밌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막 네. 이러면 아이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사바나님께서 혹시 아이들의 중이염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발도 잘 되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중이염은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서 코하고 귀하고 직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어른들 이게 성장을 하면서 코하고 귀가 연결되어 있는 길이 좁아지고 꺾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아이들은 직통이거든요. 그래서 네. 비강 쪽 코 속 건강이 안 좋으면 중이까지 같이 넘어가는 네,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로 중이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웨이도 보통 귀에 염증이 생기니까 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네네. 아니라 목과 코를 깨끗하게 하시면 중이염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그렇죠. 시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염 증상으로 고생 중인데 비염 증세가 있을 때 눈이 가렵대요.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통 그 동네 병원의 과가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네. 결막염, 비염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증상이라고 다른 질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알레르기라는 거는 하나의 커다란 증상이고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에 포괄되어 있는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뭐 알레르기성 뭐 두드러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네. 환절기에는 보통 이 눈에 있는 결막, 이 눈점막과 코 속에 있는 비강점막 반응이 같이 옵니다. 네. 그래서 코도 간질간질, 눈도 간질간질, 콧물도 주룩주룩, 눈물도 주룩주룩. 네네네. 코도 부어서 막히고 눈물은 부어서 흘러내리고 눈은. 눈도 아플 수도 있나요? 눈은 이물감 같은 게 들 수도 있고요. 까끌까끌한 느낌 그런 네. 게 있겠지만 만약에 눈곱이 누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네네.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 통증이 심하면 그거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아니고 네. 바이러스나 세균성 결막염이니까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가렵고 눈물 나고 충혈되고 네. 이물감 있고 요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자주 간지러운데 가려운데 저도 듣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으신 거 나중에 한번 제가 진료를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저희 또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저는 비염인데 코도 코지만 눈이 아파요. 재채기 한번 하면 눈을 못 뜨겠어요. 하셨어요.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그 압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그 비염이 있는 분들이 축농증이 같이 있거나 그러면 뭐 자세히 얘기를 안 나눠봐서 모르겠지만 이 축농증 있는 분들이 여기 볼 있는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게 앞 이마까지 같이 통증이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안구통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오실 수도 있어요. 기침을 이렇게 코를 풀 때도 그렇고 압력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사랑님은 술만 마시면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증상은 뭐죠? 하셨어요. 애교 질문인가요? 술 드시면 코맹맹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그 술을 드시면 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들의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 속에 있는 혈관들도 확장이 돼서 부어요, 코가. 그래서 아마 술 드시고 코 고는 거 많이 이렇게 코 고시는 분들 술 드시면 더 심해지고 코도 꽉 막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다들 코가 막히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과학적인 이유가 있네요. 나름의. 그럼요. 그럼 진짜로 노래 듣고 와서 네. 또 얘기 나눠볼게요.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신청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벌써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짧네요, 시간이. 그쵸? 노래도 안 듣고 왔는데 이렇게 금방 간다니까요.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독감 주사, 예방 주사를 맞고 나면은 그 감기도 예방이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과 감기는 다른 질병이에요. 네.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걸 독감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헷갈리게 전해서 독감 감기라는 느낌의 독감이라고 져버리니까 왠지 감기랑 이제 좀 그 같은 원인일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전혀 다르고 독감 예방 접종은 독감 바이러스만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해는 독감 예방 접종 맞았는데 감기가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고 다만 예전에 독감에 빈번하게 걸리셨던 분들은 그게 감기인 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 맞아서 나는 올해 감기가 많이 안 걸렸는데? 라고 느끼실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 꼭 그렇게만 알아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독감과 감기는 다르고 독감 예방 주사는 감기를 예방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몸 관리는 알아서 해주셔야 합니다. 알아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잘 쉬어주시고 또 물도 잘 먹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돌이님께서 토요일도 진료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토요일에 진료하세요? 홈페이지에 지금 토요일 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진료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서 밤 10시예요. 늦게까지 하시네요? 홍대 오전에 사람이 없어요. 문 열어봤는데 아무도 안 와요.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퇴근하고 많이 오세요. 퇴근하고 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커피도 하실 수 있고 고양이도 만날 수 있고 네. 그렇겠네요. 또 제가 뒤를 조심해님께서는 홍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네, 놀이터 바로 앞에 있어요. 홍대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 그렇죠. 홍대 놀이터 좀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홍대 놀이터 화장실 뒤에 있습니다. 화장실 뒤편에 보면 제너럴 닥터라고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창문이 있던데 거기에 제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남녀 한 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약간 가게 입장에서 후미진 곳이라서 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를 하도 쳐다보셔서 뭐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냥 카페에 오신 손님이더라고요. 네. 조합원은 가족이 모두 가입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가족분들이 다 이용하려면 가족이 다 가입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한 분이 가입을 하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가족이 모두 조합원의 그러니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하면 우리 직계가족은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그 서류가 달라도요? 너무 구체적인 질문인가요? 이게 행정적으로는 등본상 같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아서. 가족이에요? 말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도 봐주시나요? 하셨는데. 그럼요. 병원인데 당연히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환자분 많고요. 네. 고혈압이 있어서 평생 약을 먹는 분들의 약을 줄이거나 끊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순철 씨 고혈압도 봐주신대요. 또 홍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주장님 오늘 이렇게 알찬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많은데.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쵸? 말 다 못했는데. 그쵸? 다음 주에 그래서 또 정재장님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시간에 나와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